답 내신 분은 답을 외쳐주세요. 답 낸 사람 답은 2. 네, 맞아요. 같이 한번 풀어도 되겠습니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한 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세 직선이 야, 한 평면 위에 있어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세 직선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도 한 직선이 될 것이고, 맞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한 직선이 될 거예요. 좀 과하게 충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미지수 하나를 더 달아버려서 만족시켜 준 거예요. 원래는 두 직선에 대한 조건과 평면이 나와야 되는데 세 직선을 줌으로써 미지수 하나를 더 집어넣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요, 한 평면 위에 이 세 직선이 있어 라고 하므로 우리는 이 세 직선과 비교할 수 있는 평면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요게 있는 방향 벡터하고 법선 벡터가 서로 직교하네? 막 요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평면의 방정식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딱 봤더니 에이씨, 여기 A라는 문자가 사용됐어. 나 보통 AX 플러스 BY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는데 A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PQRS를 사용하겠습니다. PX 플러스 QY 플러스 RZ 플러스 S는 0이다 라는 이런 평면의 방정식이 있어 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 첫 번째 직선과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첫 번째 직선과 여기에 보이는 이 평면의 법선 벡터와 방향 벡터는 서로 어떠하다? 직교한다. 그래서 첫 번째 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향 벡터는 P, Q, R이에요. 노트! 법선 벡터는 P, Q, R이에요. 자, 이 직선의 방향 벡터 불러보도록 하자. 시작!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오네요. 이 값은 0이다 라고 나와서 2p 마이너스 q 플러스 r은 0이야 라는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식. 요 직선의 방향 벡터와 요 평면의 법선 벡터는 서로 수직이 돼야 되므로 방향 벡터 부른다. 2, 1, 3a 자는 0. 그러므로 2p 플러스 q 플러스 3ar은 0이라는 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세 번째 법선 벡터 p, q, r과 방향 벡터 마이너스 1, 2, a는 서로 수직이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p 플러스 2q 플러스 ar은 0이다 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졌네요. 자,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가 모두 몇 개예요? 4개예요. 식은 모두 몇 개입니까? 3개예요. 어쨌든 하나의 문자로 막 샤바샤바 줄여나가면서 정리를 해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지수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딱 봤더니 내가 이건 나중에 작업할 거예요. A의 값을 구해야 되기는 하지만 얘가 막 A하고 R 곱해져서 2차지 이런 식으로 보면 너무 마음이 불편해.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식에서 3을 곱해서 여기에 넣으면 마이너스 3p 플러스 6q 플러스 3ar은 0이라고 나와서 좀 덩어리 커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녀석부터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p 그리고 마이너스 5q는 0이라고 나와서 결국 p하고 q는 어떠하다? 같다라는 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P하고 Q하고 같다라는 식이 주어지면 전부 다 선생님이요. Q를 P로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 Q 자리를 전부 P로 바꿔봐야지 라고 이렇게 바꿨더니 첫 번째 식은요. P-R은 0이라는 식이 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은 바꿔버리면 어떤 식이 돼버립니까? 3P 플러스 3AR은 0이라고 나와서 P 플러스 AR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오지. 사실 요 식에다가도 Q 자리에 P를 넣으면 요 식이 나와버려요. 맞나요? 결국 우리가 갖게 된 식은 요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이제 P를 없애겠습니다. P 자리에 R을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 R 플러스 A의 R은 0 이렇게 나오네. R에 1 플러스 A 어디 잘못했나? 마이너스. 어디 잘못했죠, 선생님? B 플러스 R은. 아, 이 플러스군요. 예, 여기 마이너스 R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R 넣으면 R은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얘는 0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사실 우리가 이 녀석을 정상적으로 풀 때는요. R은 0이거나 혹은 A는 1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풀면 A가 1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 없는 상황? 없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상황으로 봐서 A는 1이어야 돼. 그러기 위해선 R은 어떤 상황이어야 돼요? R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얘가요. R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법선 벡터라고 PQR 잡아놨지? 그런데 이 법선 벡터는 하나야 아니면 PQR에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무수히 많아질 수 있어. 무수히 많아질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 사실 평면의 법선 벡터는 무지하게 많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성을 위해서 식이 주어졌을 때 그 식에서 보이는 요 한 녀석을 드는 거다. 근데 얘는요. 지금 그 노골적으로 주어진 녀석이 없어. 그냥 몰라서 내가 PQR을 썼어. 그 얘기는요. 무수히 많은 법선 벡터를 PQR이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PQR은요. 모든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서로 관계식은 있겠지만. 그러므로 R값에 관계없이 R을 죽여버려야 되는 항등식이면 얘 R을 죽이기 위해서 얘가 0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A의 값은 몇이 되겠다? 1이 되겠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과 평면의 교점.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직선과 평면의 교점 보도록 하겠다요. 예, 자, 직선과 평면의 교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과 평면의 교점은 항상 교점이든 교선이든 이런 것들은 이중 해석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직선과 평면 위에 동시에 존재하므로 직선 위에 한 점을 내가 T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했는데 놀랍게도 그 점이 평면의 방정식 위에 있더라 라고 놓아버리면 우리는 그 매개 변수 T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우리는 T 자리에 그 숫자를 대입해서 그 교점의 좌표를 구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굉장히 간단한 논리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직선 위의 점의 좌표를 매개 변수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뭐라고 작업해? 는 T 이 작업을 하셔야죠. 매개 변수로 나타내고 이를 평면의 방정식에 대입하여 교점의 좌표를 구한다. 이를 평면의 방정식에 대입하여 교점의 좌표를 구한다예요. 즉 내가 T에 관한 식으로 썼을 때 직선 위에 이미 한 점일 뿐이야. 그런데 그 점을 평면의 방정식에 넣고 등식이 성립해 라고 만들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 돼버린다 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논리가 이해가 됐으면 엄청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9. 아니요. 3. 예, 15초에 같이 갈게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공간의 두 점 A와 B를 지나는 직선 L이 YZ 평면과 점 P, A, B, C에서 만날 때 실수 ABC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직선 L이 YZ 평면과 만나는 교점이 P라는 점이랍니다. 그런데 이 점이요 YZ 평면 위에 있대요.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지. 아, 무슨 값이 항상 무조건 0이다? 예, YZ 평면. 뭐가 0이 되겠습니까? A가 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 지금부터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식인지 확인을 해보고 갈 거예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뭐 2-1분의 x-2는 -1 -3분의 y-3은 4-6분의 z-6이라는 요런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구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직선이 YZ 평면과 만난다 라고 했으므로 우선 직선 위에 한 점을 구해야겠지. 그래서 는 t를 이용해서요 매개 변수로 x, y, z를 표현해 볼 겁니다. 자, 우선 여기에 써볼까? x 구합니다. x는 t 플러스 1, y는 2t 마이너스 3, 그리고 z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라고 나왔는데 x좌표가 무조건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t의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t가 마이너스 1이면 y의 좌표는 마이너스 5, t가 마이너스 1이면 z의 좌표는 8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므로 점 P의 좌표는 0, 마이너스 5, 8. 세 점의 좌표를 모두 다 더하면 답은 3이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 내신 분은 답을 외쳐주세요. 답은? 마이너스 3. 자, 15초에 같이 갈게요. 마무리 지으십시오. 우리가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과 평면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선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는 t라고 놓고 x를 구하면 2t 플러스 1,
y는 t 플러스 3, z는 4t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 2t 플러스 1, t 플러스 3, 4t 플러스 1이라는 임의의 한 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점이 어디 위에 있다? 평면의 방정식 위에 있더라요. 자, 그래서 이 평면의 방정식에 얘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3배의 2t 플러스 1 마이너스 2배의 t 플러스 3 플러스 4t 플러스 1은 0이야 라는 식이 나와서 미지수 하나, 식 하나, t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t 값 구하는 순간 a, b, c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산할게요. 6t 마이너스 2t 플러스 4t예요. 즉 10t에서 2t를 빼니까 얘는 8t 이렇게 되겠네요. 자, 3에다 마이너스 6 했어요. 플러스 2라면 마이너스 2 되겠네요. 그러므로 t의 값은 몇이 되겠다? 4분의 1이 되겠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점 a, b, c의 좌표를 구해볼 겁니다. t 자리에 4분의 1 대입했습니다. 몇 나옵니까? 2분의 3, 얘는 몇 나오겠습니까? 4분의 4, 30이니까 13. 그리고 4분의 1 대입하면 2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각각의 A, B, C가 됐는데 A 2분의 3 마이너스 2배의 4분의 13 플러스 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서 통분합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13 플러스 4라고 해서 몇이 나오겠습니까?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새로운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개념은요.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 되겠습니다.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 자,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상황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평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생긴 평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평면이 있어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렇게 여기에 만나는 선이 하나 생기겠죠. 우리는 이 선을 교선이라고 부르는데 놀랍게도 이 교선이 가만히 보니까 뭐가 되고 있습니까? 직선이 되고 있어요. 즉, 두 개의 평면을 가지고요. 요 교선, 즉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죠. 네. 자, 보자. 문제에서 두 평면을 노골적으로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z 플러스 6은 0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두 개의 평면을. 그러면 미지수가 총 몇 개가 보여? 3개가 보이겠지. x, y, z. 그래서 얘는 미지수가 3개네. 그런데 두 개의 평면을 줬으니까 식은 몇 개 되겠습니까? 2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요구사항을 몇 개의 문자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 한 개의 문자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요. 자, 그런데 이 한 개의 문자로 정리할 때 x에 관해 정리할지 y에 관해 정리할지 z에 관해 정리할지 잘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이 녀석을 x에 관해 정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요. 식은 이런 식이 필요한 거예요. x는 y에 관한 식, x는 z에 관한 식이라는 요런 구조의 식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은 뭐야? 모, 이꼴, 모, 이꼴, 모 요런 식으로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모, 이꼴, 모, 이꼴, 모 라는 식이 필요한데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요. 직선, 즉 교선이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는 뭐냐면 Z를 소거하는 행위를 하면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반대로 X는 Z에 관한 식, 이런 구조의 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는 뭐다? Y를 소거하는 행위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 구하랬는데 1, 2, 3, 4, 5번에 보니까 특징적인 게 뭐가 보여? 전부 다 x는 이라는 식이 보이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뭔 짓 해야 되는지 눈치채셨죠? 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그래서 답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 네. 자, 15초에 같이 갈게요. 잠깐만 나가고 싶대요. 쪘어? 선생님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 대공고 학생들이 여학생이 있으니까 엄청 조용해요. 특히 준이가 엄청 조용해요. 네. 진짜 깝칠 걸 그랬어. 이렇게 조용한 것을. 응?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은 미지수 3개, 식 2개. 요구사항을 1개의 문자로 정리를 하는 문제인데, 문제를 보니까 x는으로 시작되고 있죠? 자, x는으로 시작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는 딱 2가지 행위다. 1, y를 소거해본다. 2, z를 소거해본다. 끝.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y 마이너스 z는 1이라는 식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z는 6이라는 식이 있어요. y 소거해봐야지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2z는 2라고 놓고 y를 소거해봐야지. 그랬더니 마이너스 x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z 얘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4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나는 이 식을 어떻게? x는 마이너스 z 마이너스 4라는 이런 구조의 식을 하나 만들어낸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z 소거, y 소거 이 행위가 제일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식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z는 6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요번에는 누구를 소거해 보겠다? z를 소거해 보겠다요. 그래서 3x 플러스 3y 마이너스 3z는 3이라고 써놓고 얘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는 3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와서 2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되네요. 결국 x는 2분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 x를 중심으로 x는 마이너스 z, y부터 써야지. x는 2분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z 마이너스 4가 되기도 해. 그런데 요 마이너스 5번에 보면 분모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페이지를 넘겨서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도 수학상에서부터 계속 연결이 돼서 올라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상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수학상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 요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개념은 뭐였습니까? 직선 플러스 m 직선은 0이다 라는 이런 식이 있었죠.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m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다. 뭐 우리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맞지? 예.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울 수 있다? 1 플러스 m, 원은 0이다 라는 구조로 세울 수 있다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식 만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m에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요런 구조의 식을 만들 수 있다 였습니다. 자, 이제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푼다? 1 플러스 m 직선은 0이다 라고 놓아야죠. 절대로 m을 원에 붙여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만약에 원에다가 m을 붙였어. 그랬는데 m이 0이야. 그러면 얘는 원의 방정식이 아닌 뭐가 돼버려? 직선의 방정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항상 이 m은요 직선 자리에 붙여야 한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은 어떻게 되겠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원 더하기 m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이런 식을 구하면 요것이 바로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을 응용해서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 나왔어요. 개념은 뭐가 되겠다? 평면 플러스 m 평면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 우리 보통 뭐라고 부르는데 불러볼까? 시작!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라고 부르죠. 플러스 m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개념이 같아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번의 얘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사실 무수히 많다.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을 어떻게 표현해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직선이 놀랍게도 어떤 특정 한 점을 지나 라고 하면 우리가 그 특정 한 점을 요 xy 자리에 대입하면 미지수는 m 하나 남죠. 미지수 하나씩 하나 m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m만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구조의 문제였어요. 맞나요? 자, 두 번째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사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걸 m이 바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녀석이 어떤 특정 한 점을 지난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x, y 자리에 전부 대입을 해놓게 되면 우리는 미지수 하나, 미지수 m 하나, 식 하나, m값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n값 구해서 얘를 정리하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녀석